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탄핵 정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8년 전에 우리가 봤었던 약간 대한민국 사람들의 종특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특색 있는 모습이 다시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자주 섞인 미소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죠. 야,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감정적이다. 감성적이다. 냄비 근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해 가지고 군중 심리가 너무 강한 것이고 집단의식 같은 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남 눈치 보는 것도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선동이나 이런 것들의 가짜뉴스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종특 아닌 종특 아니겠습니까? 계엄 사태는 분명히 충격적인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탄핵 정국까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맞죠. 그런데 이럴수록 우리가 이성을 되찾고 현실성에 입각해가지고 상황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애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감정을 부추기고 분노를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하나의 방식은 뭐냐? 희생양이라고 하는 희생양 이론 같은 게 있는데 희생양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계엄 사태의 희생양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뭔가 안쓰러운 마음과 그다음에 약간 동경심 같은 것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일단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선동 방식이고요. 두 번째 선동 방식 같은 경우는 의인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 이렇게나 엄혹한 시기에 이렇게나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렇게 용감한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맞서 싸우고 있어라고 하는 영웅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차원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민주당이 지금 가짜 희생양을 만들고 있고 가짜 영웅을 만들고 있는지. 첫 번째 일단 가짜 희생양은 누구냐? 놀랍게도 이재명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란 영상을 봤는데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재명 체포 시도 영상 이렇게 돼 있어요. 계엄군이 이제 그 국회에 들이닥쳤을 때 이재명과 우원식과 한동훈 대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 체포조를 피해가지고 계엄군을 피해가지고 헐레벌떡 도망가는 그런 영상이 있대요. 자, 어떤 영상인지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진짜 영상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군들을 피해가지고 헐레벌떡 지금 긴급하게 도망가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있어요. 저 뒤에 따라가다가 막힌 사람들이 사법군인 체포조였을까요? 진짜 긴박했네요. 헛소리죠, 그렇죠? 사법군인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시민이었을 거예요 라고 이제 핵폭탄급의 이제 또 팩폭을 날리니까 헛소리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또 반응하고요. 경호원들 수고 많으셔요.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지켜주세요. 민주당은 당비로 이재명 경호를 늘려라. 대표님 잘 지켜주세요. 경호원 수를 몇 배로 늘려주세요. 이런 식의 댓글이 한 2,000개 가까이나 달려있더라고요. 야, 진짜 우리 개딸들 같은 경우는 조직력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전형적으로 드리는 어떤 말씀이냐, 이 계엄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가짜 희생양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계엄군들이 이재명을 체포하려고 저기 뛰어가고 있었냐 확인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명이 정말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는 계엄군을 피해가지고 저렇게 가는 것이냐 아무것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영상에 계엄군이 들어닥쳤다 뭐다 이재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런 식의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엄 사태에 대한 어떤 공포감, 이 공포감에 걸맞게 이재명에 대한 동조심과 동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짜 희생양으로서 이재명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재명은 계엄 당시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팩트로 한번 따져볼까요? 요게 이제 뭡니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는 단톡방의 모습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가야 된다 난리가 났는데 계엄 선포가 되고 난 다음에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재명이가 국회로라고 저렇게 짧게 남겨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가 국회로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재명이는 이 계엄 사태에 대해 가지고 가장 먼저 그리고 또 가장 용감한 모습을 보였는가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저는 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가장 먼저 이 계엄 사태에 대해 가지고 목소리를 냈던 사람은 오히려 누구였습니까? 국민의힘 쪽에 한동훈 대표가 가장 먼저 입장을 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까지도 들은
무슨 상태였었냐? 국회로 가면은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전화를 여권 관계자로부터 받은 상태였어요. 여권 관계자가 한동훈 대표한테 뭐라고 전화를 했었냐? 국회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들은 첩보인데 가면 체포될 것이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전화기도 끄고 하루 정도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 잡히면 안 되고 가족들도 대피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했냐? 바로 즉각적으로 그때 이제 그 당사에서 이 계엄을 비판하는 영상을 찍고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막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고 난 다음에 국회로 이동을 했죠. 이게 한동훈 대표가 보였던 모습이거든요. 반대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간에 계엄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로 달려가고 난 뒤에야 이재명에 뒤따라가듯이 갔고,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을 봐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긴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재명의 월담 영상이죠. 자, 이 영상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한 손에 지금 핸드폰을 쥐고 국회에 담을 넣는 장면인데 저는 그냥 뛰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게 어떻게 한 손에 핸드폰을 잡고 담을 갖다가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위급하지 않았고 얼마나 저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 손에 핸드폰을 쥐고서 생방송을 하면서 담을 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쇼를 또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조차도 저거에 대해 가지고 화제가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특전사가 국회 이제 그 창문을 넘어가는 장면과 이재명의 월담 영상 저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고요. 중국의 누리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라이브 방송 때문에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을 텐데 한 손으로 짚고 넘어갔다는 얘기냐? 야, 우리 이재명 대표는 진짜 초인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그냥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단식 투쟁 같은 경우도 단식 투쟁이 아니지 단식 쇼라고 해야 되지 맞을까요? 단식 쇼 같은 경우도 20일이 넘겠거나 이렇게 단식을 해버리더니만 이게 무슨 슈퍼 초사이언이죠. 어떻게 한 손에 핸드폰을 두고 한 손으로 담을 갖다 훌쩍 이렇게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 이제 네티즌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60대인 이재명 대표가 특전사보다도 날렵하다. 담이 낮아 보이지도 않는데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만큼이나 이재명 본인이 느끼기에 긴박하지 않았다라는 뜻인 것이고 그만큼이나 사실상 경비 자체가 그렇게 산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이런 식으로 희생양 론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이렇게나 무슨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재명이 이렇게 영웅이었다 이거를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표적인 또 영웅으로 등극하고 있는 게 안기령 같은 애입니다. 실탄이 있었다면 철렁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짓고 저렇게 지금 하고 앉아 있는데 당시에 실질적인 영상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게 무슨 긴급한 상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기령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저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변을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군인들 같은 경우 약간 좀 어정쩡 이러고 있는데 정말로 군인들이 실탄을 가지고 쏘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공포감과 경계심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안기령이 저렇게 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저는 저게 철저하게 그냥 정치적인 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직접 이 사진에 지금 청년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청년을 찾아달라라고 수소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어거지로 영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도 영웅으로 만들어서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계엄 스토리를 계속 부각시키고 싶은 전형적인 이게 선동에 대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왔던 게 무슨 영화 배우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707 출신 배우인데 가가지고 설득했다라고 하는데 긴급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요. 저 복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긴급해 보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계엄 사태에 대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처벌을 받을 게 있으면 처벌받으면 되는 겁니다. 광장에 무슨 사람들이 얼마가 모였냐, 얼마 많이 모여있지도 않더만.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이런 어떤 쇼, 영웅을 만들어내고 가짜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들끄냐. 이거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에 대한 처벌 유무를 결정짓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애쓰고 있는 것 같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애쓰는 것만큼 민주당의 선동이 먹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